자, 그러면 지금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티클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이제 DTO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뭐냐, 뭐 저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티클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 객체에다가 뭐 ID, 레지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뭐 서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하나의 뭐 속성들을 정의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티클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을 정의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이제 D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아티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ID, 레지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서브젝트 이런 속성들 있잖아요. 이런 인스턴스 변수들은 다 프라이베이트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진짜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아티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멤버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댓글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멤버라는 곳에서 아티클에 접근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정한다거나, 아티클에서 멤버에 접근해서 그 멤버와 관련된 있는 뭐 인스턴스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아티클은 아티클, 그 다음에 멤버는 멤버, 리플라이는 리플라이. 각각의 역할별로 그 역할에 맞게끔 코드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침범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여기를 침범한다든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멤버라는 곳에서 아티클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문법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한다? 프라이베이트라는 걸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프라이베이트로 적는 순간 다 에러 납니다. 이렇게. 자, 프라이베이트로 적게 되면 이게 접근 제한자라 해가지고 지금 아티클 패키지 안에 있는 아티클 클래스는 그 권한이 허락된 녀석 외에는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냐면 서브젝트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에러 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게시물 상세 보기에서 뭐 아티클 아이디 가져온 다음에 레지 데이트 가져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물, 게시물을 상세 보기를 해서 내용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별도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티클과 아티클 컨트롤러는 참고로 별도의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getter setter라는 걸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getter setter. 그럼 getter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이고, setter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뭐 여기다가 public 쓴 다음에 int get i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etter를 써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public void set id, 그 다음에 int id.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this id는 id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세터입니다. 그러니까 즉 getter, setter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get id 하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 set id를 통해서 뭐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손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lt insert로 누르게 되면 여기 getter setter라는 게 있어요. generate 메서드 해가지고 getter setter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 id 클릭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getter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get id는 무조건 앞이 public이어야 됩니다. public이라는 건 공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 public으로 써줘야지만 다른 클래스에서 여기로 get id한테 접근이 가능해요.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메서드라든지 생성자는 public으로 뚫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getter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getter랑 setter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데이터 트랜스퍼 요 아티클 클래스가 어때요? 코드의 기회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티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 말고도 나중에 여러 가지 정보, 뭐 작성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회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길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닌데 가독성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롬복.
자, 그래서 우리는 롬복이라는 기능을 도입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도입하냐? 여러분들 파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 스트럭터 말고 세팅이라고 있죠. 세팅스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들 플러그인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롬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켓플레이스에 롬복이라고 검색해보면 롬복이 이미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고, 근데 이 롬복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롬복 라이브러리를 폼.xml에다 가져와서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에 있냐? 제가 메이블 리포지터리에 여러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이블 리포지터리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롬복 딱 쓰게 되면 롬복 검색해보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한 다음에 뭐 업데이트가 참 자주 있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신 버전은 거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1.18.32 버전 쓰겠습니다. 뭐 그나마 좀 덜 최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넣고 나서 제가 여기 메이븐 체인지스 있죠? 요거 누르다가 말씀드렸죠? 로드 메이븐 체인지스. 자, 요거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클릭해야지 롬복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요. 자, 그러면 롬복을 지금 반영을 했으면 여러분들 아티클에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인스턴스 변수 위에다가 골뱅이 한 다음에 get id, get id 말고 getter라는 거 있어요. getter라는 요런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lt 7 눌렀을 때, 자, 여기 보이시나요? Alt 7 눌렀을 때 우리는 get id라는 걸 안 만들었는데 getter를 붙여준 것만으로 인해서 여기 보이죠? get id가 알아서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골뱅이 한 다음에 setter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set id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로 뭐 내가 이제 요 위에 인스턴스 변수마다 쓰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서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아티클 클래스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 getter setter를 붙여주게 되면 이런 이제 뭐 인스턴스 변수에 관련된 getter setter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골뱅이 한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는 getter setter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어주냐면 이 toString 메서드 있죠. 요 녀석도 같이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얘 지워볼게요. 자, 얘 지운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데이터라는 걸 썼기 때문에 자, 보이죠? toString 메서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toString 메서드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걸 붙이게 되면 인스턴스 변수에 관련된 getter setter 뿐만 아니라 toString 메서드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주냐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 메서드 있죠. 인스턴스 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여러분들 나중에 생성자 메서드는 이거를 매번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작성자 추가되면 작성자에 관련된 뭐 데이터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쭉 추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골뱅이 한 다음에 all args constructor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ARGS는 argume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structor는 생성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자값을 받는 생성자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즉, 이 녀석의 역할은 요걸 만드는 행위예요. 요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안 써도 기본적으로 아티클 생성자 메서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있죠, 요거. 그래서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private string 해가지고 뭐 writer name이라 할게요. 그럼 writer name이라는 거 작성자를 말하는 건데 요게 추가되면 유연하게 알아서 자, 보이죠? 스트링 하나 더 추가된 거. 추가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유연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통 뭐도 같이 써주냐면 no arg constructor. 자, 얘는 뭐냐면 인자값을 받지 않는 생성자 메서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성자 메서드가 있으면 이제 인자값을 받는 생성자 메서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받지 않는 생성자 메서드를 여러분들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또 쓰기가. 그래서 no arg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인자값 받지 않는 생성자 메서드를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때요? 코드의 길이가 확 줄었죠? 그렇다 해서 얘를 제거해주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얘를 써주고 있잖아요. 얘는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 아티클 컨트롤에서 이렇게 받았던 거 있죠? 이제 요거 get id로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get reg date. 그 다음에 get 수정 날짜도 update date. get subject. 그 다음에 get content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이터도 한번 볼게요. 리스트. 뭐 이런 거는 상관없죠. 요것만 방금 이제 했던 거 요 정도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필요가 없나? 게시물. 자, 한번 볼게요. 리스트. 쇼리스트. 게시물 리스트. 아,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원래라면 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티클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때 이렇게 받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나중에 요거를 아티클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기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랑 아티클스도 여기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프라이베이트로 잠금 처리해줘야 됩니다. 프라이베이트. 이런 식으로 잠가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붙일 필요 없죠? 됐고, 자 RQ도 한번 볼까요? 자 RQ도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get URL pass라든지 뭐 get params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get하라고 써주면 끝이. get 이렇게 요거 필요 없습니다. 안 써도 돼요. 코드가 좀 더 짧아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롬복 쓰실 때 롬복 처음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requires 요거 뜨는데 요거 그냥 요거 눌러도 됩니다. 요거 아니면 여러분들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빌드 익스큐션 들어간 다음에 여기 컴파일러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롬복 관련된 거 해서 에러 안 뜹니다. 자, 일단 저는 데이터베이스 좀 초기화를 좀 시켜줄게요. 초기화 좀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라이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추가됐고요. 자, 3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뭐 리스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목과 내용, 작성 날짜 지금 작성 날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작성 날짜를 레지 데이트를 반영을 안 했군요. 자, 리스트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거죠. 쇼 리스트.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제목. 그죠. 제목까지는 반영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레지 데이트라고 써줘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유저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자, 작성 날짜 잘 가져오죠. 자, 그 다음에 뭐 삭제도 마찬가지죠. 아티클 그 다음에 딜리트 아이디는 1번 1번 게시물 삭제됐다라고 잘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더 하게 되면 당연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modify라고 적어주시고 얘도 2번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게시물 수정해가지고 2번 게시물 수정됐다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디테일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디테일 써서 아이디 2번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롬복 적용해서 소스코드 다이어트라고 이거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한 거죠. 네, 됐습니다.